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오션 브릿지요. 오션브릿지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200원이고요. 네, 16,200원이요. 예, 비중은 20%입니다. 20%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네.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했는데, 네. 자꾸 값이 내려가고, 사실 우리 봐서는 이제, 그래프를 봐서는 바닥권 같은데, 자꾸 내려가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예. 혹시 좀 단기 전략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도 괜찮으실까요? 중장기로도 필요하면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실 구간이시고요. 차트를 보면 지금이 바닥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션브릿지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보다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션브릿지가 시가총액이 1,550억대 기업이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재적인 무상증자 후보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2천만 주, 3천만 주가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주식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UBS 자산운용에서 한 20만 주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3월달 기준입니다. 이건 좀 약간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3.4%고 이대주 지분이 11.6%니까 최대주 지배력이 비교적 좀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3월달에 설립이 됐고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그리고 펩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반도체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은 916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업황이 좀 암울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았을 때는 2018년도에 기록한 173억 작년에는 154억을 기록했으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시가총액이 1,5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큰 변동성 없이 따박따박 연간 단위로 100억 이상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작년 수준으로 영업이익 창출한다면 150억 이상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대니까 영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총은 좀 다소 작은 편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도체 소재주 내에서는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25%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부채 비율 20.25%에 유보율 1,400%니까 재무 안정성도 나름대로 담보가 돼 있고 자본 총계 799억에 자본금이 50억이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만약에 재수없게 나더라도 자본 잠식이 우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상증자 및 감자 리스크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로운 친구고 그리고 작년 자기자본 이익률이 20%를 기록했는데 작년 수준의 ROE를 올해 또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ROE가 20%짜리 기업은 PBR이 2배 이상 가도 그렇게 큰 어떤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BPS 기준으로 PBR이 2배니까 올해도 실적이 좀 흑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BR이 사실상 지금 2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ROE에 비해서 PBR이 좀 낮다라는 느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 정책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배당은 320원, 주당 배당금 320원 수준이었고 실적이 좋았던 2018년도에는 주당 배당금 400원 정도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웬만하면 3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가 기준으로 2%를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은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배당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면서
좀 다소 좀 억울하게 조정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15,000원이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15,0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15,000원에서 하방 테스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한 후 16,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19,000원과 2만 원 사이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 밴드는 19,000원과 2만 원 사이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2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2만 원을 지지선으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22,000원 위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중장기적으로 포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전략에서 19,000원 선, 2만 원 선까지로 1차 목표가 짚어주셨고요. 돌파한다면 22,0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 예, 이화전기. 이화전기 매수가 보유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550원에 40%인데요. 네. 이거를 제가 좀 단타로 들어갔다가 좀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지 또 뭐 러시아 백신 기사 네, 이슈도 좀 관련주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40% 비중 맞으시죠? 예, 예. 40%에 2,550원. 그럼 손실 구간이시고요. 네. 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대표님과 함께 한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라서 좀 기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델타 변이에 83%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이화전기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글쎄요, 차트를 보면 언제 올라갈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예, 이하전기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전기는 스푸트니크 V 그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28억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코스닥 부품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적으니까 외국인들 매도하든지 만든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보니까 발행주 지수가 8,3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액면가가 또 200원입니다. 액면가가 낮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대 주주가 이제 이트론이죠. 이트론이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의 지분까지 해서 21.99%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뭐 다양한 전력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액 추이를 본다면은 뭐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밴드 최하단은 420억, 최상단은 568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영업적자 37억 정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때 12억의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본 총계가 1,903억이고 자본금은 1,337억입니다. 그래서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의 괴리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적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30%가 안 되지만 부채 비율이 지금 30%가 안 되지만 유보율도 너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여유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 현금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작년 BPS 기준으로 PBR은 0.83배 정도 되니까 뭐 코로나19 백신 테마주 치고는 뭐 PBR에 대한 부담은 뭐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전기는 과거에 뭐 급등한 흔적은 다 이제 스푸트니크 V 테마주로 급등한 흔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 테마주들이 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그때 연동돼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5월 26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고 이렇게 테마주들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바닥권에서 상한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기업도 과거에 제법 상한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모로 표시하는 구간은 다 이제 상한가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테마 순환매 돌 때 좀 단기 급등 나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적당히 에너지 응축하고 뭐 급등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자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지지선은 2,150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지지선은 2,1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단 기술적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슈팅이 나올 때 예상되는 저항 밴드는 2,500원과 2,600원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테마 순환매 돌면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2,500원과 2,600원 사이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2,600원을 대량거래 장대항부로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800원대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포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5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안착한다면 1차 목표가 2,500원에서 2,600원 선으로 짚어주시면서 이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PSK가 아주 고민입니다. PSK 그 47,000 비중과 네. 47,200원이요. 네네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15%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많아요. 금액이 많으세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거 좀 꽤 된 것 같아요. 꽤 되셨어요? 네, 한 3달, 그때 4월달인가? 네. 하여튼 그때 고점에서 사갖고 단타한다고 들어간 게 그냥 물려버렸어요.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어떻게 네. 기다리다 보니까 엊그저께 47,800원까지 그렇죠. 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저점에서 올라왔으니까 좀 걱정이 그걸 많이 놓쳐버렸어요. 네, 걱정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5% 비중이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최근에 고점을 갔다가 굉장히 급락한 상태예요.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PSK도 화면 보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는 시가총액 5,685억대 기업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9.75%니까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매집을 한 흔적이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코스닥 대표 반도체 장비주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발행 주식수가 1,500만 주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회사가 맘만 먹으면은 무상증자 등을 이제 결의할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이 32.36%고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검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 기관수가 무려 5군데나 됩니다. 보통 스몰캡 그 기업들은 증권사 실적 추정 그 기간이 실적 추정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기업은 5개 증권사에서 실적을 추정하고 있고 목표가 평균값은 56,600원대입니다. 근데 PSK의 지금 현재 주가가 38,500원이니까 증권사 제시 이론적 목표가 근처로 수렴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특히 PR 스트립 장비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넘버원 사업자고, 이 PR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공정에 모두 입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및 비메모리 투자를 이제 본격화할 때 그럴 때 이제 가장 크게 나름대로 가장 크게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316억 정도 이제 찍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98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자본 총계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2,353억이고 자본금이 74억이니까 초대형 적자가 나도 이 기업은 뭐 웬만하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재무 상태가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은 27.5% 언더고 유보율은 3.100%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도 거의 뭐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안전한 재무 안정성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올해 아마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자기 자본 이익률이 22.99%, 약 23% 정도 되는데 지금 PBR이 2.6배 정도 돼요. 그래서 ROE가 20% 이상 되는 종목은 PBR에 약간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PBR 3배 정도 수준까지 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실적으로 실적을 좀 추정할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으로 퍼가 10배 하지만 내년 예상 실적으로는 퍼가 8배 이하, 내후년 예상 실적으로는 퍼가 7배 이하니까 좀 성장 가치주의 느낌도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 5월 11일 외국인 지분율 5.76%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 9.75%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집을 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 구간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 5월부터 6월 사이. 요 밴드 안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6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매집을 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좀 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5월달, 6월달에 비중을 늘린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뭐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지선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예상되는 핵심 지지선은 37,500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37,500원부터 이제 4월부터 이제 4월 20일 이 그 4월 달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 상승 파동을 싹 다 반납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핵심 지지선이 37,500원입니다. 그래서 37,500원을 1차 지지선 그리고 37,000원을 2차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정해드린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심이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고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다면 시차를 두고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상승 흐름이 전개됐을 때 예상되는 저항 밴드는 일단 44,000원과 46,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중기 이상으로 보유했을 때 만약에 미래 스토리가 반영이 돼서 46,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한다면은 5만 원대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5만 원대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괜찮을까요? 예, 보유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PSK 재무 안정성을 자랑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또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1차는 44,000원에서 46,000원, 2차는 5만 원권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지금 실시간 문자로도 많은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3부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338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수가 36,95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 KG ETS입니다. 매수가 22,900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세 번째 종목 세방전지입니다. 매수가 95,000원에 보유 비중 80%입니다. 마지막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 248,0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6,95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뭐 최근에 32억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한미반도체도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 살짝 안 되는 기업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이제 8% 이상 되는 기업이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6%니까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7.6%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연금이 검증해주고 있는, 검증을 한 후공정 장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4개 기관에서 실적을 추정하고 있고, 목표가 평균가는 46,750원인데 현재가는 34,200원이니까 이론적 목표가 근처로 수렴할 경우 나름대로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은 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이고, TSMC가 이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때 수혜를 보는 중화권 그 후공정 기업들에게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3,820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1,17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2,642억에 자본금 127억이니까 뭐 상당히 좀 재무 안정성도 아까 뭐 기업의 어떤 연속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부채 비율 26%에 유보율 1900%가 넘어가니까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보자면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는 18배,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 15.5배 이하, 그리고 내후년 예상 실적으로 퍼가 14배 이하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안정감 있게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퍼가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과거에 비중을 많이 늘렸던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8%대가 유지가 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과 5월 달에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이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줄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봐드리자면은, 이 친구가 지금 7월 달에 41,350원을 장중에 찍고, 거기서 이제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지지선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33,000원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한다면은 하방이 좀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7월 고점 확인 후 가격 조정 받은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패턴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기간 조정 패턴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핵심 지지선은 33,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소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뭐 33,0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등 시 이제 예상되는 이제 저항값은 일단 37,500원과 38,000원 사이가 예상되는 저항 밴드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38,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4만 원 위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3,0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반등 시는 37,000원, 38,000원 선까지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KG ETS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2,9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최근에 뭐 M&A 인수합병 후보자다 이런 뭐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종목 앞으로 좀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방법 함께 짚어주시죠. 예, KG ETS도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G ETS가 시가총액이 7천억대 기업이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2.2%, 시총에 비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뭐 높지 않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KG 케미칼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이 46.5%고, 그리고 자사주 지분 5.4%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 증권사에서 실적을 추정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뭐 제시한 목표가는 18,500원이었습니다. 현재가가 19,600원이니까 증권사 제시 목표가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소 그 매각 이벤트 발로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나온 감이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목표가 밴드 상단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돈 얼마나 버는지 좀 봐볼게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40억이 찍히는데요. 이게 좀 왜 그런지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총은 7천억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도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대응 방법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지선이 좀 19,000원대 근처예요. 그래서 19,000원 위에서 지금 쌍바닥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9,000원 위에서 안착에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19,000원 안착 후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23,000원과 24,000원 사이가 좀 저항 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23,0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24,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6,000원대 근처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KG ETS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세방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95,0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이 80%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계속 좀 글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짚어주시죠. 예, 세방전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가 안 된 종목이 자꾸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도 대략 난감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세방전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납축전지 업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지금 현재 그 1조 2천억 원이 살짝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25%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세방전지가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1.5%고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8% 이상 갖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알짜 뭐 기업이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추정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등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연간 단위로 이제 매출액은 따박따박 1조 1,0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는 매출액이 1조 2,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이상의 뭐 시총이 형성돼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성기 뭐 잘 나오면은 1,100억 이상, 좀 안 나올 때는 860억 정도가 나오고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89억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도 웬만하면은 뭐 작년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억 전후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900억 전후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좀 안 되니까 좀 영업가치 대비 좀 시총이 좀 약간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 35%의 뭐 유보율이 16,000%를 상회하는 기업이니까 뭐 재무 안정성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ROE가 전성기 때 10% 그리고 작년에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ROE 수준을 봤을 때는 PBR이 좀 너무 PBR 프리미엄을 주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고 또 생각보다 버는 돈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도 좀 없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좀 박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요.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예, 세방전지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과거에 주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과거에 주가가 나름대로 제법 오르고 오른 거 반납한 다음에 언제죠? 4월 13일 날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기간 조정, 에너지 응축형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각수렴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84,000원만 안 깨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84,0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연착륙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84,000원 위에서 연착륙에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륙을 시도할 거고 이륙을 할 경우에는 이제 11만 원이 이제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1만 원 전후가 이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11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13만 원과 14만 원 사이까지도 어쩌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84,0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11만 원 선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그 전후에서 비중을 축소해 보시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반등한다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4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뭐 어제장에서도 우리 시장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랑 저랑 평일에 했던 방송에서 핸드메이드 종목으로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상승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제가 과거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점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상세하게 미래 스토리를 분석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때 분석해드렸던 내용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금 현재 시점의 최대 캐시카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사업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사업이 정상 궤도로 이제 진입을 할 때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체 개발 중인 합성황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상 착수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년 정도에 그 토종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 시키는 게 이 기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을 때,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8월 10일 대량 거래 장대한봉의 중간가스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단기 급등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소 약간 좀 가격 부침이 있더라도 27만 원 위에서 뭐 거래가 된다면은 직전 고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27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흔든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하면은 흔들림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불안감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보유하는 게 모든 주식 투자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27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27만 원 위에서 눌림목이 이제 완성이 되고 추가 슈팅이 나와서 8월 11일 고점이 30만 8,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뭐 40만 원대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저점 대비 좀 제법 올랐잖아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알려드린 가격 대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심리적인 어떤 분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기업의 스토리 분석보다는. 왜? 미래 스토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7만 원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 시나리오가 현실화돼야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더 올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만 원 선에서 눌림목이 완성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3,500원에 15%입니다. 73,500원에 15%.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좀 수익 구간이셔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예, 이게 제가 구매한, 매수한 게 플랫폼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금리가 인상되면은 금리 방공주라는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급락장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예,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실적 컨센서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컨센을 봤을 경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16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100배가 넘어가고 내후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70배가 넘어가는 기업.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실적으로 퍼를 환산하면은 이제
좀 낮아지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은 작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는 60%, 내후년에는 50% 이상 증가. 그래서 주당 순이익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드라마틱한 기업인데 미래 가치가 지금 다소 좀 선반영되어 있다는 게 약간 이 기업의 아킬레스건이죠. 하지만 성장주라는 거는 뭐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가 어떻게 보면은 적당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장주 옹호론자들도 있고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은행주들 비해서 시중은행주들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그냥 심리 분석 정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8월 6일 날 상장이 됐고 지금 일봉상 캔들이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캔들이 없는데 제가 패턴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캔들이 모여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패턴 분석을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건데 캔들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캔들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차트로 패턴 분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패턴 분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봉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여러 분봉이 있겠지만 10분봉 혹은 30분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냥 일단은 30분봉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은 나름대로 제법 있는 편이네요. 지금 30분봉으로 봤을 때 캔들이 한 78개 넘게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좀 가파른 급등의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 이건 이 캔들은 30분봉이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캔들이 형성이 됩니다. 올라간 거 그대로 반납한 다음에 여기서 좀 지지력이 좀 지지선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68,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은 새로운 지지선을 이제 찾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지지선은 75,000원이고요. 두 번째 지지선은 72,500원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올리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라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라인 첫 번째 지지선 75,000원.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약간 시장 핑계 대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75,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그리고 75,000원을 이탈한다 손 치더라도 웬만하면 72,500원 위에서는 안착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래야 10분봉 혹은 30분봉 패턴상으로 봤을 때 계단식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만약에 뭐 잘 돼갖고 75,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전개될 거고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예상되는 저항 밴드는 85,000원과 87,500원 사이로 설정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시장이 이런 그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에 너무 이제 빠져갖고 많은 메이저 집단이 러브콜을 보낸다면은 87,500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87,5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청자님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같이 알려주시죠.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179,900원에 네. 15%요.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수가 크게 지금 종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179,900원 15%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AS가 아니라 클리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한 지지선은 이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 흐름이 전개되더라도 175,0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계단식 상승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75,000원 안착 후 반등에 성공할 경우 예상되는 1차 저항값은 195,0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195,000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한 다음에 22만 원대 위로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95,000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고요. 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22만 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